오늘 수업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은 내일 학원 방학이라는 겁니다. 내일 학원에 오면 안 됩니다. 오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내일 학원에 오시면 안 되고요. 원래 우리 학원은 학원 방학을 좀 일찍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수업 같은 경우는 학원 방학을 이번에도 하지만 방학이 끝날 때 한 번 더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그건 뭡니까? 선생님 수업은 목적이 있죠. 우리 수업은 목적이 뭡니까? 목적이 뭐예요? 중학교 과학을 다 끝내는 게 목적이죠. 그래서 보통 방학 기간에 신정에 맞춰서 학원 방학을 한 번 하고요. 12월 말에 여러분들 방학할 때 맞춰서 한 번 하고요. 그리고 2월 말에 책이 다 끝나면은 한 번은 쉬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래서 내일 아무리 선생님이 보고 싶어도 좀 자제. 표정들을 보니까 그럴 일이 있겠냐 이런 표정인데 좀 자제해서 학원 나오면 안 됩니다. 오늘은 화학 반응식을 적는 거를 선생님하고 같이 배워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선생님하고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내용들 복습하고 그리고 중3 들어가기 전에 해야 될 것들 오늘 미리 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잠깐만요. 선생님 잘 나오고 있지? 잠깐만. 인사 선생님 지금 나오니? 여기까지 나온다고? 여기서 절반만 나와? 그러면 다 나와? 왜 그렇게 기뻐해? 여기까지 있을 수 있겠네? 실패하네? 여기 선생님 팔 나오니? 됐어. 자, 선생님하고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내용들 원자, 원소 이런 것들 다시 할 거고요. 오늘 학원에서 테스트 본 거 있죠? 테스트 본 거. 방금 전에 여러분들 원소교 테스트 본 거. 뭐 선생님이 저 원소교 테스트 본 거 가지고 너희한테 뭐라고 한 적 있어? 없지? 정아야, 선생님이 혹시라도 저거 가지고 뭐라고 한 적이 있니? 없어요. 없지? 선생님이 그 테스트 가지고 뭐라고 안 한다. 이거 꼭 알아줬으면 좋겠어. 선생님이 그 테스트를 하는 이유는 뭐라고 했지? 너희들 외우는 거 도움을 주려고 테스트를 하는 거야. 그래서 외웠어도 가만히 놔두면 잊어먹어 안 잊어먹어? 잊어먹지. 그래서 외웠어도 종종 선생님이 시험 봤어 안 봤어? 봤지. 종종 시험 보고 또 시험 못 본다고 해서 선생님 뭐라고 했어 안 했어? 안 했지. 그래서 이 테스트 가지고 선생님 뭐라고 할 생각은 별로 없다. 그래서 다음 시간, 그러니까 다음 주 토요일 정도에 이걸 이용하게 될 것 같으니까 조금 집에서 잘 외워오고 능숙하게 잘 할 수 있으면 돼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앞에 수반 보세요. 이제 슬슬 머릿속에서 정리가 완전히 끝나야 돼요. 오늘 우리가 첫 번째 배우는 것은 원소, 원자, 그리고 분자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오케이? 질문을 좀 할 건데 괜찮니? 이제 뭐 2주 차니까 선생님하고 이제 좀 적응도 되고 이제 선생님하고 이것저것 대화할 때도 됐는데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원소, 원자, 분자 중에 나는 정의를 하나라도 안다 손. 오호. 어떤 거 알아? 원소. 원소의 정의가 뭐였지? 물질을 이루는 가장 작은 단위. 기본 단위. 기본 단위. 아하. 그래. 요 느낌이라 이거지 정아야? 혹시 다른 의견 있는 사람? 다른
너도 저렇게 할 인서? 혹시 다른 의견 없니? 원자는 그럼 뭐가 달라? 원소하고 왜? 승모가 승모이 네가 대답하려고? 아니요. 아니야? 문자는 단위보다는 입자의 개념. 입자의 개념. 선생님 여기 수업 안 했나 보네. 너희들하고. 선생님 여기 수업 안 해줬어? 한 번도? 해줬을 텐데. 자, 근데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내용들 다 같이 할 거야. 선생님 보고. 이게 한글은 구별을 안 해. 한글은 구별을 안 해. 자, 여기 산소 원소가 있어요. 산소 원자가 있어요. 산소 분자가 있어요. 이렇게 말해. 그냥 우리는 산소가 있어요. 우리는 그냥 산소지. 근데 산소가 영어로 옥시젠이란 말이야. 오케이? 그럼 너희가 여기에 산소가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 샬라샬라 옥시젠 이렇게 쓰면 되잖아. 근데 옥시젠이야, 더 옥시젠이야, 옥시젠스야? 아니면 옥시젠이야? 그지? 너희들이 영어를 배우면서 가장 짜증나는 그런 거 뭐가 가장 짜증나? 명사를 외울 때 가산명사하고 불가산명사하고 쪼개서 외워야 돼? 그냥 같이 외워야 돼? 쪼개서 외워야 되지. 가산명사하고 불가산명사하고 세 마리 됐어요? 그러면 영어로 표현을 할 때는 셀 수 있는 것과 셀 수 없는 것을 구별한단 말이야. 세 마리 됐니? 그래서 그냥 누구를 기준으로 요렇게를 기준으로 여기를 셀 수 있는 명사. 이러니까 내가 영어 선생님 같잖아. 쌤 영어 개 못해요. 이쪽으로 가면은 셀 수 없는 명사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다들 똑같은 말들인데 영어로 표현할 때는 구별해야 되겠어, 안 구별해야 되겠어? 구별해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 산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를 말할 때는 산소의 개수를 셀 필요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 이때는 뭐라고 말해야 되겠어? 산소 원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오케이? 자, 여기에 산소가 몇 개 있습니까? 이렇게 표현할 때는 개수를 세야 돼, 안 세야 돼? 세야 되지. 이때는 어떻게 표현해야 되겠어? 산소 원자 또는 분자가 몇 개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요? 그래서 원소 하면은 여러분이 어떻게 인식하시면 되냐? 성질이라고 인식하시면 되시고요. 끝에 자로 끝나는 애들은 개수라고 인식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한글로는 구별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어떤 물질이 있는데 이 물질을 딱딱딱딱딱딱딱딱 선생님 무슨 말이에요? 물질을 이루는 기본 단위 혹은 기본 물질들이 저기에 있는 원소, 원자, 분자 막 이런 느낌이란 말이야. 다시 물질을 이루는 기본 물질 이게 무슨 뜻이야? 한 물질이 존재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 오케이.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다른 표현이 있어? 구성하는, 이루는 똑같은 말이고. 있어. 다른 의견 없어? 승목 다른? 단이 똑같은 말이고. 선생님은 내 수업을 하는 애들한테 한 번도 그렇게 가르쳐 본 적은 없어.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을 이루고 있는 어떤 물질이 기본 물질이다 이렇게 난 가르쳐 본 적이 없어. 왜? 선생님이 와닿지가 않았거든. 다시 봐봐. 모든 물질이 A로 이루어져 있대. 혹은 모든 물질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대. 이게 너희들이 배우는 문장이거든. 근데 너희들이 문장을 그렇게 배우면은 와닿지가 않아. 선생님 그게 뭐예요? 저는 와닿는데요. 선생님 문장 좀 바꿔줄게. 기본 물질이 있으면 모든 물질을 만들 수 있어야 돼. 다시 같은 말이야 다른 말이야? 같은 말이지. 같은 말이잖아. 원자가 있으면은 모든 물질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으면 원자를 가지고 있으면은 이걸로 모든 물질을 만들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만들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중2 때 너희들이 제일 처음 배웠던 게 탈레스야. 물. 만물의 근원은 뭐다? 물이다. 탈레스가 주장했던 그 말이 사실은 만물이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말은 좀 와닿지가 않아. 다른 말로 만물의 근원이 물이면 물이 모든 물질의 기본 물질이면 무슨 말이어야 돼? 물이 있으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만들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만들 수 있었어야 돼. 이게 말이 조금은 뉘앙스가 다른데 세 말이 됐어? 그래서 만물의 구성원은 물이야 물이 아니야? 물이 아니지. 만물의 구성원이 물이었으면 선생님이 물 주면서 승모기한테 물 주면서 금으로 바꿔와라. 그러면 이제 승모기가 그걸로 금을 만들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진 않잖아. 세 말이 됐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 너희들이 배웠었던 내용들 물이 만물의 근원이었다. 이게 왜 그랬냐면은 당시에는 식물이 있는데 물 뿌리면 식물이 자라 안 자라? 자라지. 그걸 보고 그 식물을 가지고 우리가 나무 쪼개가지고 모든 것들을 만들었을 거 아니야. 왜? 기원전이었으니까. 근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모든 물질을 뭘로 보통 만들어? 흙으로 만들지 않아? 그잖아. 왜? 그때는 토기 이런 것들을 만드니까. 그래서 모든 물질은 뭘로 이루어져 있다? 물, 불, 흙, 공기로 이루어져 있다. 다른 말로 물, 불, 공기가 있으면 모든 물질을 만들 수 있다 없다? 만들 수 있다. 여기 신석기 이 느낌이야. 세 말이 됐니? 그 다음에 이제 뭐였어? 사원소 변환선. 물, 불, 흙, 공기의 따뜻함, 차가움, 습함, 건조함. 요 네 개를 더해가지고 모든 물질을 만든다고 했던 게 이제 사원소 변환설이고, 이 사원소 변환설을 가지고 금에 대해서 연구를 했었던 사람들이 누구야? 연금술사. 오케이? 이 연금술사 우린 다른 말로 뭐라 불러? 연금술사 다른 말로 뭐라 불러요? 연금술사 다른 말로 뭐라 불러요? 걔들을 마녀. 그 애들이 마녀야. 사원소 변환설이니까 가만히 놔두면 물부르 공기를 넣고 마지막에 여기 코끼리를 딱 넣어가지고 이렇게, 혹은 여기 공기 이렇게 딱 넣어가지고, 왜? 건조함, 습함을 넣어야 되니까 그런 거야. 오케이? 그 사람들의 끝이 누구였어? 그 사람들의 끝이 누구야? 화학의 아버지 돌턴 아니고 라부아제. 거기에 끝이 라부아제야. 라부아제가 뭘 분해했어? 물을 분해했지. 물을 분해했어. 다른 말로 물이 모든 물질의 근본이 되는 거 아니면 물도 다른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 거야. 물도 다른 물질로 이루어져 있지. 여기까지 됐어요? 그래서 물이 만물의 근원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알아내고, 물 말고 다른 물질들을 쪼개가지고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물질을 33종류를 발견한 사람이 라부아제입니다. 그러니까 화학의 아버지예요. 아버지. 선생님 아닙니다. 화학의 아버지 누구라고요? 라부아제. 우리가 배워야 되는 사람이 누구냐? 중3 때 배워야 되는 사람이 라부아제예요. 이상하지? 라부아제가 화학의 아버지인데 라부아제 다음 사람이 돌턴이야. 그러면 중학교 2학년 때 누굴 배웠어? 돌턴의 원자설을 배웠단 말이야. 선생님한테 그래서 원자설을 배울 거고 그 다음 라부아제를 배울 거야. 이게 역사를 조금 알아야 돼서 선생님이 이 이야기를 계속 한 거예요. 화학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에 대해서 배우는 겁니다. 너희들이 어려워하는데 화학은 뭐에 대해서 배운 거라고?
물질에 대해서 배우는 거야. 물질에 대해서. 그래서 물질이 뭘로 이루어져 있는지 알아야지 그 기본 물질로 우리가 다른 물질들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기본 물질에 대해서 배우는 거고, 그 기본 물질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를 배우는 게 이제 오늘 선생님한테 배워야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닥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근데 어려운 내용이 조금 되는 이유가 선후관계가 조금 복잡해요. 왜 그러냐면 라부아제가 이 원자를 정의를 내리고 다시 정의를 내린 다음에 기본원소 33종을 발표하고, 그런 다음에 라부아제가 오늘 이제 중3 때 배워야 되는 내용인데 아마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질량 보존 법칙을 발표를 합니다. 뭘 발표한다고요? 질량 보존 법칙을 발표해요. 질량 보존 법칙을 발표해가지고 질량이 보존되구나, 이 사실을 우리 모두가 알아냈어. 근데 누군가 라부아제 그러겠지. 라부아제 씨, 왜 질량이 보존됩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라부아제가 대답을 해보대. 대답을 할까요? 못 할까요? 대답을 해요? 못해요? 못해요. 왜 못해요? 멍청해서? 아니, 이미 죽었어. 프랑스 시민혁명 때 뭐 해가지고 단두대에 목 잘려 죽었습니다. 라부아제가. 대답을 해줄 수가 없어. 세 말이 됐어요? 그래서 라부아제가 질량 보존 법칙까지 발표를 했는데 이것을 증명을 누가 했냐? 돌턴이 했어. 돌턴이. 그 라부아제의 질량 보존 법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나온 게 뭐야? 돌턴의 원자설이야.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때 돌턴의 원자설을 배웠고, 그 돌턴의 원자설을 바탕으로 우리는 뭘 배워야겠어? 사실은 질량 보존 법칙을 배우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럼 선생님이 질량 보존 법칙을 가르치기 전에 당연히 누구부터 가르쳐야 되겠어요? 당연히 돌턴의 원자설부터 가르쳐야 돼. 근데 교육 과정에서 돌턴의 원자설이 빠졌어. 그래서 책을 아무리 봐도 돌턴의 원자설이 안 나와 있어. 선생님은 화가 여기까지 나. 선생님, 왜 화가 거기까지 납니까? 여기까지만 나면 안 됩니까? 화가 많이 나요. 왜? 돌턴의 원자설이 맞았어? 틀렸어? 틀렸다라고 가르쳐. 학교 선생님들이. 그럼 선생님이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미쳤다라고 가르쳐. 우리가 배우는 건 뭘 배워? 얘들아, 너희가 선생님한테 배우는 게 뭐니? 과학이니? 아니야, 과학 안 배워. 너희가 선생님한테 배우는 게 뭐라고? 과학이 아니다. 그럼 선생님, 저희가 선생님한테 배우는 과학책은 뭡니까? 과학책은 사실 과학의 역사를 배우는 거야. 과학의 역사. 왜 과학의 역사를 배우겠니? 과학이란 과목은 매우, 과학이란 학문 자체는 매우 보수적이지, 매우 진보적인 학문이야. 매우 보수적이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정의를 외우고 났어.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러면 그 정의를 쉽게 바꾸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그래서 과학자들한테 새로운 정의를 가르치는 건 되게 힘든 일이에요. 세 말이 됐습니까? 그래서 너희들은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뭘 배우냐면은 17세기, 18세기, 그리고 19세기, 20세기까지 우리가 과학이 쭉 진보했던 그 역사를 배우는 거야. 그래서 돌턴의 원자설이 나왔을 때 돌턴의 원자설은 맞은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이었어. 근데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나니까 돌턴의 원자설이 맞는 말이 된 거야, 틀린 말이 된 거야? 틀린 말이 된 거지. 세 말이 됐어? 자, 그러면 중학교 2학년 때 돌턴의 원자설의 내용을 질문을 했어. 그럼 그때는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우리가 문제 풀 때 돌턴의 원자설이 맞는 말인데 왜 그게 틀린 말이야? 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 돌턴의 원자설을 너희들한테 가르쳐 줄 거야. 그리고 그걸 꼭 외우라고 할 거야. 무조건 꼭 외워야 돼. 그걸 안 외우면 화학을 잘할 수가 없다. 세 말이 됐어? 그게 모든 것에 들어가는 기본 원리인데 그걸 모르고서 어떻게 돌턴의 원자설을 잘하겠어. 그리고 돌턴의 원자설을 발표하고 나서 얼마 안 되고 난 다음에 돌턴이 발표한 법칙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배수 비례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 배수 비례의 법칙도 가르칠 거예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래서 그것들을 알고 있어야지 우리가 문제 풀거나 어떤 생각을 할 때 훨씬 수월하다, 수월하지 않다? 수월하다. 왜? 생각을 쉽게 하라고 정리를 다 해놓은 게 돌턴의 법칙이야.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 다시, 그러면 원자는 뭐냐?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고요.
분자는 성질을 갖는 가장 작은 입자입니다. 여기서 입자라는 말이 나오니까 입자라는 말을 알아야 되는데 입자는 뭐예요? 알갱이란 뜻이죠. 물질이란 뜻입니다. 자 그러면 분자하고 원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예요 지금? 둘 다 똑같은 입자인데 성질을 갖는 성질을 갖는 것과 성질을 갖지 않고 그냥 제일 작은 것. 세 말이 됐어요? 다시 여기 레고 블럭이 있는데 레고 블럭으로 선생님이 어떤 걸 만들어 놨어요. 예를 들어 자동차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컵이라든지 레고 블록으로 선생님이 만들어 놓고 승모가 부숴라 그랬더니 승모기가 아름답게 딱 부쉈지. 레고 블록이 남아있도록 여기까지 됐어요? 근데 승모가 부숴라 그랬더니 승모기가 망치를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산산조각을 냈어. 여기까지 됐어요? 산산조각이 나면 그걸로 다시 어떤 레고로 다시 뭘 만들 수 있니 없니? 만들 수 없지. 근데 이게 레고를 만들어 놓으면 그걸로 다른 물질을 만들 수 있니 없니? 있지. 중요한 포인트 뭐야? 중요한 포인트. 첫 번째 산산조각을 내니까 레고의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 잃었어? 잃었지. 그러니까 물질이 있는데 망치로 쪼개. 물리적으로 쪼개니까 사실 망치로 쪼개는 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망치로 쪼개가지고 기능이 남든 안 남든 일단 내가 내 힘대로 최대로 쪼개겠습니다 라고 해서 쪼갠 게 원자야. 세 마리 됐어요? 됐어? 자 근데 쪼개는데 뭐가 남아있도록 쪼개야 돼? 성질이 남아있도록 쪼개는 게 그게 뭐가 된다고? 분자가 되는 거야. 그럼 분자도 쪼갤 수 있다는 소리 없다는 소리야? 쪼갤 수 있다는 소리겠지. 그럼 분자를 쪼개면 거기서 뭐가 나오겠니? 원자가 나오겠지. 그래 안 그래? 분자는 성질이 남아있는 거고 성질이 남아있어서 못 쪼갠다는 소리야? 더 쪼갤 수도 있다는 소리야? 못 쪼갤 수도 있지만 더 쪼갤 수도 있다는 소리겠지. 그래서 어떨 때는 분자하고 원자하고 똑같은 말도 되지만 어떨 때는 분자하고 원자가 같은 말이겠어? 다른 말이겠어? 다른 말이 되는 거지. 근데 분자하고 원자가 같은 말일 수는 있어 없어? 없어. 분자의 형태하고 원자의 형태가 똑같은 A가 있을 수는 있지만 분자하고 원자의 형태가 다른 애가 있을 수가 있겠지.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이해됐어요? 근데 여기에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바로 분자의 정의야. 분자의 정의가 지금 뭐라고 나와져 있어? 성질을 갖는 가장 작은 입자. 그게 무슨 뜻이야? 그게 무슨 뜻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생각할 시간 2분 드립니다. 요건 생각하셔야 돼요.
생각해 봤어? 중학교 2학년 때 너희들이 이제 2학년 내용이 있는 내용이거든? 근데 이제 우리가 2학년이 아니라 1학년이니까 선생님이 천천히 다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중위권 선생님한테 다 배운 이 사람들은 좀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데 좀 힘들지? 힘들지. 보고 선생님 보고 얘는 왜 칠판이야? 얘는 왜 벽이야? 얘가 계속 벽이야. 얘가 칠판이 될 수는 있어? 될 수 있지. 될 수 있지. 얘가 칠판이 되면 내가 글씨 쓰는 게 가만히 놔둬 지워지기만 하면 돼? 지워지기만 하면 되고 선생님이 다시 이제 썼다 지웠다 하면 뭐가 되는 거야? 칠판이 되는 거지. 벽도 됐다가 칠판도 됐다가 결국 다시 생각해봐. 어떨 땐 물질 A라고 부르고 어떨 땐 물질 B라고 부르고 물질을 나누는 기준이 뭐야? 어? 물질을 나누는 기준이 뭐야? 물질의 성질이라고. 이해되니? 이해됐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질이라고 부르는 모든 애들 중에 원자는 있겠어 없겠어? 없어. 원자는 없어. 그럼 우리가 물질이라고 부르는 것들의 기본적인 모든 물질들은 다 뭐야? 다 분자야. 다 분자. 여기까지 됐어? 자,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산소 원자가 있다고 해야 돼? 산소 분자가 있다고 해야 돼? 산소 원소가 있다고 해야죠. 표정들이 선생님 원자 분자 둘 중에 하나였잖아요. 예시가 틀렸을 수도 있지. 자, 그러면 여기 산소 원자가 몇 개 있어요가 맞는 표현이야? 산소 분자가 몇 개 있어요가 맞는 표현이야? 산소 분자가 몇 개 있어야 맞는 표현이죠.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수소, 산소, 질소, 염소, 플루오린, 아이오딘, 이렇게 있는 많은 기체들은 자연 상태에서 원자로 존재하겠습니까? 분자로 존재하겠습니까? 분자로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수소는 어떻게 쓰느냐? H가 아니라 H2로 존재합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러면 수소는 H2 분자이고, 다시 수소는 뭐라고요? H2 분자이고,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수소는 H 몇 개로 이루어져 있니? 2개. 그러니까 수소 쪼갤 수 있다는 소리 없다는 소리야? 있다는 소리겠지. 그러면 수소 쪽에서 나온 얘가 수소 분자야, 수소 원자야? 수소 원자라고. 이해됐어 이제? 자, 그래서 H2가 분자고 수소 몇 개의 수소 원자 몇 개로 이루어져 있다? 2개로 이루어졌다. 이해됐어 안 됐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이제 확실히 정리돼가고 있습니까? 자, 근데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 수소 분자는 수소 원소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는 거지. 그럼 수소 원소 몇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이런 건 맞는 표현이야 틀린 표현이야? 틀린 표현이지. 세 말이 되니? 자, 그러면 산소는 뭐냐? 똑같이 O2, 질소는 N2, 염소는 Cl2, 플루오린 F2, 아이오딘 I2 이런 느낌으로 했습니다. 그런 느낌으로 써야 되는 이유는 기체니까. 다시 선생님 보고. 기체 눈에 보여 안 보여? 보여? 승구가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자, 기체 눈에 보여 안 보여? 보이는 것도 있는데 안 보이는 것도 있어요. 보이는 게 있다고? 예를 들어
들어서 열을 가하면 누구는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오, 누가? 어떤 아이가? 어떤 아이가 볼 수 있어요? 기체가 색을 띠면 볼 수 있다라고 우리가 느낄 수도 있지만 보통 기체는 볼 수가 없습니다. 왜? 알갱이가 너무 작아가지고. 제 말이 됐어요? 근데 고체는 눈으로 볼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럼 고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원자가 한 개로 이루어져 있어? 한 개가 아니라 엄청 많이 이루어져 있어? 엄청 많이 이루어져 있지. 그래서 봐봐. 구리가 예를 들어 구리가 있다라고 치면은 구리 원자가 하나 있겠니? 이렇게 여러 개가 모여 있겠니? 요렇게 여러 개가 모여 있지. 이게 구리란 말이야, 얘들아. 여기까지 됐어? 됐어 안 됐어? 됐어요? 자, 그러면 구리를 자른다고 해서 이거는 1번 구리, 이건 2번 구리가 되니? 철판 이렇게 했는데 철판을 자른다고 해서 이건 1번 철판, 이건 2번 철판이 되니? 그래 안 그래? 안 그러지. 세 말이 됐어? 자, 근데 우리가 화학 기호를 쓸 때는 예를 들어 HO2하고 O3하고는 같은 물질이야, 다른 물질이야? 다른 물질이지. 이렇게 다른 물질은 구별해 준다고. 근데 구리가 20개 있을 때하고 구리가 30개 있을 때하고 같은 물질이야, 다른 물질이야? 같은 물질. 왜? 방금 우리가 쪼개도 똑같잖아. 여기까지 됐어? 이렇게 쪼개도 똑같은 물질들은 우리가 어떻게 쓰기로 했느냐? 가장 간단한 비율로 쓰기로 했어요. 그래서 고체로 이루어져 있는 애들은 정확하게 몇 대 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쓰는 거지 몇 개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안 씁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그래서 알고 있는 금속들은 그냥 원소기호로 씁니다. 다시 금속은 뭘로 쓴다고요? 원소기호로 씁니다. 이해됐습니까? 근데 정아씨 알고 있는 금속 많아요? 금속 많아요? 몰라요? 이게 중학교 내용은 우리가 화학 선생님한테도 배우고 생명과학 선생님한테도 배우고 다양한 선생님한테 배워요. 학원에도 물화생지 선생님이 전공자가 있으니까. 그래서 선생님들이 잘 안 가르쳐 주는데 선생님 보고 선생님이 외우라고 하는 그 종이에 가만히 있어 주기율표라는 게 들어있어? 주기율표라는 게 들어있지. 주기율표. 왜 주기율표 순서대로 선생님 외우라고 그러거든? 1조 수리나카 수리나카 리나카르세프 베마카 스바라 선생님이 이게 다 외우고 있거든요. 같은 족끼리 여기가 성질이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외우고 있었던 주기율표에서 양이온이 되는 애들이 다 금속입니다. 다시 뭐가 되는 애들? 양이온이 되는 애들. 금속은 기본적으로 뭐라고 외우시면 돼요? 양이온이라고 외우시면 돼요. 물론 예외가 있어 없어? 있지. 누구 제외하고? 수소 제외하고. 다시 누구만 제외하시면 됩니까? 수소 제외하시면 됩니다. 금속은 양이온인데 누구를 제외하라고요? 수소를 제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금속은 뭐 있어요? 철 금속이죠. Zn 아연 금속이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Sn 주석 이런 거 다 금속입니다. Fe E 플러스죠. 다 금속입니다. 이해됐습니까? 됐어요? 그러면 금속이 아닌 애들 우리 뭐라고 부릅니까? 비금속이고요. 비금속은 뭐라고 불러요? 음이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수업 시간에 이제 다 외우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고 나면은 이제 요렇게 생긴 게 뭐예요? 주기율표라는 놈이죠. 요렇게 위아래로 묶는 이것을 뭐라고 부르고요? 족이라고 부르고요. 요렇게 묶는 것을 뭐라고 불러요? 주기라고 부르죠. 주기는 크기를 의미하는 거고요. 족은 성질을 의미하는 거예요. 족이 뭘 의미하는 거라고요?
성질을 의미해요. 성질. 다시 성질이 비슷하다. 그럼 비슷한 물질이에요? 다른 물질이에요? 비슷한 물질이겠죠. 그래서 주기가 중요하겠어요? 족이 중요하겠어요? 족이 중요합니다. 족.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체 물질 이런 거 만들 때 같은 족으로 물질 찾아가지고 대체 물질 만들고 이러는 거예요. 여기까지 선생님하고 지금 화학이랑 좀 친해지고 있어요? 보통 화학 어려워하고 화학이 뭔지 잘 모르니까 쌤 수업에서는 보통 화학이랑 친해지라고 여러분들한테 많은 지식들을 때려 넣어 줍니다. 여기까지 정리 다 됐고요. 자, 그렇다라고 치면 원자는 뭘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원자 이루어져 있는 건 원자는 원자핵과 뭘로 이루어져 있다? 전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원자핵은 다시 뭘로 이루어져 있어요?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죠. 여기서 중요한 건 양성자는 뭘 띄고요? 플러스를 띄고 있고요. 중성자는 뭘 띄고 있어요? 안 띄고 있어요? 안 띄고 있죠. 전자는 뭘 띄고 있어요? 마이너스를 띄고 있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누구예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누구예요, 여러분? 원자핵. 다른 말로 누구? 양성자. 왜요? 다른 말로 양성자의 개수에 따라서 음. 질이 달라. 그치. 다른 말로 머릿속에 넣읍시다. 양성자의 수가 뭐라고요? 원자 번호라고요. 다 원자 번호 1번 누구예요? 수소. 2번 헬륨. 자, 1번하고 2번하고 같은 물질이에요? 다른 물질이에요? 다른 물질. 그러니까 양성자 수가 달라지니까 물질이 변했어 안 변했어? 변했지. 이게 양성자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 여기까지 됐어요? 양성자 수는 변한다 안 변한다? 양성자 수는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양성자 수 안 변한다고 누가 말했던 것 같아요? 돌턴이 말했습니다. 돌턴의 원자설에 있어요. 아직 선생님이 원자설을 안 알려줬지만 양성자 수는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합니다. 양성자 수가 변할 수 있다라고 누가 말했냐? 여러분이 알기 쉽게 그냥 아인슈타인이 말했다고 할게요. 다시 누가 변한다고 말했다고요? 아인슈타인이 변한다고 말했어요. 근데 양성자 수가 변하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큰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거는 언제 발견되느냐? 1940년이 넘어서 발견돼요. 1928년, 29년쯤에나 발견됐겠네. 왜? 양성자 수가 변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핵반응이라고 부르는데요. 핵 분열을 하는 것을 이용해서 폭탄을 만든 게 원자 폭탄이고 핵융합을 이용해서 만든 게 수소 폭탄인데요. 아직 인간이 제어하지 못합니다. 원자 폭탄은 제어하지만 선생님 무슨 말이에요? 핵 분열이 일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온도가 우리는 뭐 핵 분열 뭐가 터지는 거예요? 원자 폭탄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성자 수가 바뀌려면 뭐가 터져야 돼요? 원자 폭탄 터져야 돼요. 그래서 실험실에서는 일어나는 일이 안 일어나는 일이에요? 거의 안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자연상에서 이렇게 원자 번호가 변하는 애들이 있는데요. 그런 애들을 우리는 방사성 물질이라고 부르고 거기에서는 에너지가 많이 나오겠어? 조금 나오겠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방사성 물질에 노출이 되면은 가만히 어떻게 해서 내 몸이 데미지를 입겠어요? 내 몸이 데미지를 입어요. 선생님
그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데미지를 입습니까? 그거 물어보면은 선생님 가볍게 말해볼게요. 집에 베란다에 아빠가 신문이나 책 같은 거 놔두고 10년 정도 5년 정도 뒤에 딱 가보면은 가만히 있어요. 종이가 누렇게 변해요? 종이가 누렇게 변하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빛을 받아갖고 그냥 일반적인 빛을 받아도 그렇게 변해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여학생들 피부 중요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뭐 발라? 선블록 바르잖아요. 선크림 차단제 바르잖아요. 왜? 태양빛이 내 피부에 닿으면 내 피부가 가만히 놔둬요. 데미지를 입는 거예요. 데미지를 입는 거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천천히 했을 때는 10년치인데 이것을 한꺼번에 1000년치, 만년치 데미지를 한꺼번에 오면은 어떻게 되겠어? 데미지가 많이 오겠지. 그래서 몸 자체가 붕괴가 돼서 죽어요. 방사성 물질들이. 선생님 그러면 방사성 물질이라고 하는 놈들은 도대체 왜 그렇게 됩니까? 원자 번호가 다르려면 누가 달라야 돼요? 양성자 수가 달라야 되겠죠. 양성자하고 양성자를 붙일 수가 없어요. 양성자하고 양성자를 붙이는 힘은 강력이라고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배우는데 이 강력이라는 놈은 매우 가까울 때만 붙을 수가 있어요. 근데 플러스하고 플러스니까 서로 뭐가 존재하겠어? 청력이 존재하겠지. 그러니까 강력이 작용해서 이 둘을 붙일 수가 있어 없어? 붙일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중간에 붙여주는 역할을 하겠어? 중성자가 붙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그런데 봐봐. 원자 번호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러면 양성자가 많아졌죠, 그죠? 많아지지. 그러면 원자 핵 내부에 청력이 커지거냐 작아지거냐? 플러스가 많아져. 그럼 당연히 플러스끼리 만들어지는 청력은 커지겠어 작아지겠어? 당연히 커지겠지. 그래서 원자 번호 1번부터 20번까지는 양성자 대 중성자의 비율이 거의 1대1입니다. 거의 1대1이에요. 예를 들어 나트륨 같은 경우는 양성자가 11개, 중성자가 10개 있어요. 오케이? 그리고 저기는 산소 같은 경우는 양성자가 8개 있고 중성자도 8개 있어요. 오케이? 이런 느낌이에요. 거의 1대1이에요. 근데 이제 원자 번호 20번이 넘어가면 양성자 하나에 중성자가 약 1.5개 들어있어요. 근데 그 1.5개로도 커버가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원자 번호가 70번, 80번, 90번이 넘어가면 자연 상태에서 이 원자 핵 내부의 청력이 너무 세가지고 원자 핵이 가만히 있겠어? 붕괴되겠어? 자연스럽게 붕괴가 돼. 자연스럽게 쪼개져. 이때 쪼개질 때 가만히 있겠어? 랜덤으로 쪼개지겠어? 랜덤으로 쪼개져. 랜덤으로. 여기까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우라늄, 플루토늄 이게 핵폭탄에 들어간 물질들이죠? 요 애들이 원자 번호가 굉장히 커요. 지금 저기에 보여지니까 플루토늄이 저기 있다. 제일 밑에 U라고 적혀져 있지. PA 옆에 제일 밑에 줄 보면 ACTHPAUG. 저기 몇 번이라고 적어져 있니? 90 몇 번 아니니? 여기 플루토늄 94번, 우라늄 92번이야 얘들아. 세 마리 됐어? 그래서 저렇게 90번 넘어가면은 강력하겠어? 원자 핵이 가만히 놔두겠어? 청력이 어마어마하게 세겠어? 청력이 어마어마하게 세기 때문에 서로 쪼개져요. 그래서 자연 상태 우라늄 원석 같은 데에서도 우라늄이 발견이 되면은 방사성이 조금씩 나옵니다. 그걸 가지고 원자력 발전소는 돌릴 수가 없어요. 그것을 농도를 높여야 돼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원자력 발전소에 쓰이는 우라늄의 농도가 어느 정도냐면은 암석이 있으면 그 중에 우라늄이 1%에서 3% 정도는 들어 있어야지 발전소에서 쓸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럼 핵폭탄을 만들려면 90% 이상으로 우라늄의 농도가 높아져야 핵폭탄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선생님이 말했던 이런 내용들이 궁금하시면 유튜브를 찾지 말고 뭐도 찾지 말고 어떤 것도 찾지 마시고 부모님한테 과학 선생님이 보라 했다고 영화 오펜하이머를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영화 오펜하이머에 그런 말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양성자 수가 곰보다
원자 번호다. 이거 머릿속에 잘 넣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양성자 수는 바뀔 수 있다 없다? 바뀔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핵분열, 핵반응에서 바뀐다면서요. 선생님이 가장 화가 나는 게 여기에요. 무슨 말이냐? 핵반응이라는 경우는 우리가 핵반응이라고 따로 말을 해줘요. 언급을 따로 해준다고. 문제를 풀 때도 따로 언급을 해줘. 선생님 말이 됐어?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상에서는 양성자 수는 바꾸라는 소리야, 바꾸지 말라는 소리야? 바꾸지 말라고. 설령 그게 지식이 정확하지 않더라도 양성자 수가 바뀔 수 있어. 하지만 기본적인 생각을 할 때는 양성자 수는 바뀌는 거야, 안 바뀌는 거야? 안 바뀌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예외를 가르쳐주면 되는 거를 왜 기본적인 이론을 안 가르치는지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 머릿속에 이제 넣읍시다. 양성자 수는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뀔 수 있지만 바뀔 때는 문제에서 언급을 해준다, 안 해준다? 해준다. 왜? 핵반응이라고 알려주니까. 다음은 핵분열이다. 다음은 핵융합이다. 다른 말로 핵융합이다. 원자 번호가 커진다. 핵분열이다. 원자 번호가 작아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때를 제외하고는 양성자 수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머릿속에 넣으시면 됩니다. 그럼 편해요.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러고 나면은 이제 뭘 배우게 돼요? 이제 이온에 대해서 배울 수 있어요. 왜? 양성자 수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근데 자연상에 존재하는 물질 중에 저기 주기율표를 보시면 보라색으로 적어져 있는 애들을 18종 물질이라고 불러요. 헬륨, 네온, 아르곤, 뭐 크리톤, 제논 뭐 이렇게 있는데 저기는 저 애들은 가장 안정한 물질이에요. 다른 물질하고 화학 반응을 안 해요. 안정하다. 어때요?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좋은 말이죠. 다른 말로 우리가 그것을 뭐 해야 돼요? 추구해야 돼요. 세 말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원자들도 뭐가 되기 위해서 18종하고 똑같은 뭐가 되기 위해서 모습을 하기 위해서. 왜? 그게 안정하니까. 그래서 뭘 할 수 있어요? 변할 수 있어요. 근데 양성자가 변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나 헬륨 되고 싶어. 그래서 지가 양성자가 변하면 지가 뭐가 되는 거예요? 헬륨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이 됐어요? 양성자 수는 변할 수 있는 거야, 없는가요? 변할 수 없는 거지. 그러니까 누구의 개수가 변해서? 전자의 개수가 변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이온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온이에요. 양성자 수가 바뀔 수가 없으니까 누구 수가 바뀌면서? 전자의 수가 바뀌면서 이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외우고 있으면 돼요? 18쪽 원소 외우고 있으면 되죠. 그래서 18쪽 원소를 외우는 게 아니라 18쪽 번호만 외우고 있습니다. 2, 10, 18. 이게 18쪽에 있는 애들이에요. 번호예요. 자, 그러면 원자하고 이온의 가장 큰 차이점은 원자는 양성자 수하고 전자의 수가 똑같아요. 다른 말로 정기적으로 중성인 애들이 원자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를 띄고 있으면 우리가 뭐라 부르는 거예요? 이온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려면 플러스다. 무슨 말이에요? 나 이렇게 말하는 거 싫어해. 저렇게 말하는 것도 싫어하고. 선생님, 제가 무슨 말을 했다고 싫어해요, 선생님? 선생님 물어보면 다른 선생님한테 이상하게 배운 애들이 선생님, 전자를 잃어가지고 뭐가 많아요. 전자를 얻어가지고 누가 더 많아요. 싫어해요. 선생님, 그럼 어떻게 말해야 돼요? 플러스다. 누가 누구보다 많다? 양성자가 전자보다 많습니다. 세 말이 됐어? 마이너스야. 무슨 말이야? 전자가 양성자보다 많습니다. 자, 양성자가 전자보다 많대. 근데 양성자 수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 그러니까 전자의 수가 많아지겠지, 적어지겠어? 적어진 거지. 전자를 잃은 거지. 세 말이 됐어요? 음이온이다. 그러면 누가 더 많대? 전자가 양성자보다 더 많습니다. 그럼 전자를 얻어야 돼, 잃어야 돼? 당연히 얻어야지. 세 말이 됐어? 막 수학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하지 말라고. 기본적으로 양성자하고 중성자의 수는 같다 다르다? 양성자하고 중성자. 양성자하고 전자수가 같다 다르다? 같다. 여기에서 무조건 시작한다고. 전자의 수가 많아져. 그러면 음이온이 되는 거고, 전자의 수가 적어져. 그러면 누가 되는 거야? 양이온이 되는 거라고. 여기까지 됐어요? 선생님하고 대답할 때는 선생님 전자를 얻어서 전자를 잃어서 이런 말 하지 말라고.
다시 기본적으로 플러스의 개수하고 마이너스의 개수가 이렇게 똑같이 있는데 여기까지 됐어요? 전자의 개수가 많아지면은 이런 느낌이 될 것이고 전자의 느낌이 적으면 어떤 느낌이 되겠어요? 요런 느낌이 되겠죠. 여기까지 됐어요? 전자를 잃으면 그러면 누가 더 많으니까 플러스가 더 많으니까 양이온 음이온 양이온. 전자를 얻었어. 그럼 당연히 누가 더 많겠어? 전자가 더 많겠지. 그러니까 양이온 음이온 음이온. 이해됐어? 그러니까 전자를 얻었어. 전자를 얻으면 음이온, 얻으면 양이온. 막 이렇게 외우지 말라고. 전자를 잃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끝. 누가 그렇게 가르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가르치는 학원 선생님들도 많고 학교 선생님들도 많은데 선생님은 그런 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덧셈 뺄셈으로 하지 마세요. 덧셈 뺄셈으로 하지 말고 항상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양성자하고 전자에는 개수가 어떻다? 똑같다가 기본. 똑같으면 원자. 누구 하나가 개수가 변해. 누가 변할 수밖에 없어? 전자가 변할 수밖에 없지. 그러면 뭐가 된다? 이온이 된다. 그리고 전자의 개수는 이온일 때 항상 누구하고 개수가 똑같겠어? 2, 10, 18 중에 하나야. 예를 들어 5가 있어. 5가 산소가 있어. 얘들아 원자번호 몇 번이야? 8번이라고. 원자번호 8번. 자 그러니까 플러스가 몇 개 있다는 소리야. 플러스 몇 개? 8개. 왜? 8번이니까 8개. 자 그러면 쟤가 이온이 되면 전자가 몇 개 있겠어? 10개, 20, 18 중에 하나니까 가까운 수로 가면 돼.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전자가 몇 개 더 있는 거야? 2개 더 있지. 그러니까 몇 마이너스야? 2 마이너스야. 플루오린 몇 번이야? 9번. 전자 몇 개 있어? 10개. 10개. 이온일 때 10개. 그러니까 F 마이너스. 왜 전자가 몇 개 더 있는 거야? 1개 더 있으니까. 그래서 항상 20, 18 머릿속에 넣어야 돼? 안 넣어야 돼? 넣어야 된다고. 넣어야 된다고. 그래서 금속, 비금속 저것까지 머릿속에 넣고 있으면 지금 중학교 2학년 거 선생님이 2호까지 설명했어요. 돌톤의 원자설 선생님이 적어줄 테니까 외워야 되는데 여기 밑에다 적어야겠다. 자, 원자는 더 이상 쪼개진다 안 쪼개진다? 안 쪼개진다. 물론 틀린 말이에요. 뭐하고 뭐로 쪼개졌어요? 원자핵과 전자로 쪼개졌죠. 같은 원자는 크기와 성질이 다르고 같고 다른 원자는 크기와 성질
여기에서 크기는 질량을 의미합니다. 이제 다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리고 원자는 생성되지도 않고 바뀌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원자들이 일정한 비율로 결합하여 다시 어떻게? 이렇게 일정한 비율로 결합하여 새로운 물질이 되는 겁니다. 요 대표적인 예시, 이 새로운 물질을 우리가 화합물이라고 부르는데 뭐라고 부른다고요? 화합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수소와 산소가 몇 대 몇으로 결합한다? 2대 1로 결합한다. 그래서 요 밑에 원소 기호 밑에 적는 이 부분을 결합 비율을 적는 겁니다. 뭘 적는다고? 결합 비율 몇 대 몇인지를 적는데요. 그리고 여기를 우리는 전하량 적는 곳이에요. 뭐 적는다고? 전하량 적는 곳이에요. 여 밑에가 원자 번호 적는 곳입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됐어요? 여기까지가 중학교 2학년에서 여러분이 배웠던 내용들 선생님이 복습해 준 거고요. 선생님이 지금 요 반이 중학교 1학년이고 중학교 3학년 걸 배우지만 선생님한테 중학교 앞에 거 내용들을 배웠던 것들을 선생님이 계속 지금 뭐 해주고 있어요? 복습해 주면서 중상과 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수업 듣는데 크게 어려움은 있니?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되지. 이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수업이 끝나고 선생님 저는 안 되겠는데요 라고 선생님한테 따로 연락하시면 되십니다. 알겠죠? 노트 정리하시고 노트 정리 끝나고 집에 갑시다.